136쪽 집합부터 나올게요. 집합부터. 자, 먼저 집합의 정의부터 설명해보면, 집합은 분명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분명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다. 자, 이 분명한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조건에 의해서 집합에 포함될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집합에 포함될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180에 가까운 학생의 모임. 자, T가 180에 가깝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없어? 대상을 특정할 수 없지. 분명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지. 얘는 집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T가 큰 학생들의 모임. 자, 이 조건 역시 이 조건에 따라 대상을 특정할 수 없지. 그렇지? 추상적이지. 그래서 분명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집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 3의 양의 배수의 모임. 자, 3의 양의 배수라는 조건에 따라 대상을 특정할 수 있지. 3, 6, 9, 12, 점점점. 얘는 집합으로 간주한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자, 일반적으로 집합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원소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한다. 중괄호.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볼까? 분명한 조건이라는 키워드 정도만 좀 기억해주면 되겠지, 그치? 분명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들의 모임, 이게 집합이다.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집합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원소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한다. 자, 요런 집합 A 한번 볼래?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의 모임. 자, 그럼 요 집합 A에 포함될 원소에는 3, 6, 9가 있겠지. 그치? 자, 3은 집합 A의 원소이지. 자, 그걸 우리가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3은 집합 A의 원소임을 나타내는 기호야. 자, 이게 영어 알파벳 대문자 2랑 닮았지.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잖아, 그지? 여기 대문자 2를 본떠서 만든 기호다. 오케이?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자, 6도 집합 A의 원소이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9도 집합 A의 원소이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근데 5는 집합 A의 원소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부정을 의미하는 슬래시를 그어서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낸다. 자, 7도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지. 이렇게 나타낸다. 0도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지.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지? 그래서 이 기호에 좀 주목한다.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알겠지? 여기까지도 정리. 개념 공부하면서 듣는다.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또 안 하게 된다. 개념 공부를 끝내고 간다. 저런 기호의 쓰임은 분명하게 정리해놔야 돼. 머릿속에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건 명제 때 한 대 받는다. 집합 못하면 명제를 못해. 집합을 못하면 확률도 못한다. 도형의 방정식도 못할지도. 수학에 등장하는 개념 대부분은 집합으로 표현이 돼. 집합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원소 나열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건 제시법. 자, 세 번째 방법은 된다요네.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집합에 포함될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집합에 포함될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내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 쓴다고 했지.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 안에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 안에 집합에 포함될 원소들을 직접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주면 돼.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 얘도 이름 그대로. 자, 집합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 집합의 원소가 만족시켜야 할 분명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집합의 원소가 될 분명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자,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집합을 의미하는 중괄호를 그려주고, 자, 요 발을 이용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자, 이 왼쪽 영역에는 뭘 적냐면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나 식을 적는다.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 또는 식을 적는다. 그리고 이 오른쪽 영역에는 그 원소가 만족시켜야 할 분명한 조건을 적는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집합 볼래? 왼쪽 영역에 뭘 적는다고?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 또는 식. 자,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말이지. 자, 오른쪽 영역에는 뭘 적는다고? 그 원소가 만족시켜야 할 분명한 조건. x는 요 1차 방정식의 해라는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 이 집합은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자, 이런 집 봐볼래? 자, 왼쪽 영역에는 원소를 나타내는 문자 또는 식을 적는다고 했지. 이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만든다? A 곱하기 B를 원소로 만든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는 그 원소가 만족시켜야 할 유명한 조건을 적는다고 했지. 자, A는 이 집합이 뭐다? 원소이다. B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B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2, 3, 4지. 네.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로 가능한 값은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빼기 3, 빼기 4. 자, A가 0일 때 0. 자, A가 1일 때 2, 3, 4. 이렇게 해보겠지.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여기서 봐볼까? 자, 얘는 x를 원소로 갖고 x는 2의 양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즉 2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되니? 자, 요 집합의 원소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지.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한다.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한다. 자, 요 두 개의 집합의 원소 개수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원소 개수가 셀 수 있지. 유한한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한다. 원소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 집합, 원소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집합, 개수가 무한계인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분류한다. 이해되니? 자, 요 집합 볼래? 자, 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때 x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x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래.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게 바로 이 집합이지. 이해되나? 자, 요 2차 방정식의 실근 존재 안 존재? 실근 존재 안 존재? 실근 존재하지 않지. 자, 원소를 가져 안 가져? 갖지 않지. 자,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서 이 공자는 빌공자야. 우리가 공석할 때 그 공자. 집합은 집합인데 비어있는 집합이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그래서 이름이 공집합이다. 자,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이거 유한집합이다.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지. 어쨌든 우리가 원소 개수를 1개라고 특정할 수 있지. 그래서 유한집합이야. 이해되니? 어쨌든 원소 개수를 1개라고 특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유한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한 개 더. 자,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여기서 이 n은 넘버를 의미해. 넘버.
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어주면 된다. 자, 얘 원소 개수 몇 개야? 한 개. 이겠지. 네? 자, 이런 거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 왜? 얘는 언제 쓴다고 했어?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지. 근데 얘는 뭐야? 무한집합이잖아. 쓰이는 용도가 잘못됐지. 이해되니? 이런 건 없다. 이해되니? 자, 얘는 얼마? 7. 자, 얘는 얼마? 0이지.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 개수 빵. 이해니? 자, 다시 일단 집합의 원소 개수를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는 이 넘버를 의미하는 n이라는 수학기호를 이용한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집합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안에 집합에 포함될 원소들을 적어서 집합을 나타내주는 방법.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자, 근데 이렇게 단일 집합에 대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원소 나열법이나 차이가 없지. 그치? 단일 집합에 대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원소 나열법이나 차이가 없지. 벤 다이어그램은 주로 언제 쓰냐면 복수 집합들 간의 관계를 관찰할 때 쓴다. 집합들 간의 관계를 관찰할 때 쓴다. 두 개의 집합의 공통 원소에는 무엇이 있고 한쪽 집합에만 포함되는 원소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쓴다. 알겠지?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 직접 원소를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겠다. 조건 제시법. 집합의 원소이기 위한 분명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겠다.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하겠다. 알겠니? 자, 근데 이제 간혹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들 중에 와닿지 않는 집합들이 꽤 있을 거거든. 어렵게 표현되면. 그럴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그 집합을 표현해서 그 집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간혹 조건 제시법으로 조금 복잡하게 표현된 집합들 가운데 그 집합을 해석했을 때 해석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그 집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알겠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 90%의 정리. 개념 선수 7페이지 참고에 뭐야 이 공집합의 개수가 한 개다? 아 이게 뭔 뜻이지? 자, 이거 볼래? 이거 봐. 자, 일단 이 집합은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어떤 표현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했지? 이거 원소 나열법이지. 자, 원소 나열법이 뭐야? 집합을 의미하는 중괄호 안에 집합에 포함될 원소를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한 거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로는 누가 있다는 거야? 공집합.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해되니? 얘랑 차이점 알겠어? 얘는 그냥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얘는 공집합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구별해야 돼. 그럼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차이점 알겠지? 쭉.
집합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그치. 집합이 하나의 원소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얘 얼마니? 얘 얼마야? 네. 4개. 자, 이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집합이지.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 안에 집합에 포함될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한 거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로 가능한 것은 중집합 A, B 그리고 C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요 4개 뿐이지. 원소 개수 몇 개? 4개.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다. 하나의 원소다. 요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야. 이건 못 쪼갠다. 이건 못 쪼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노원구 고등학교의 모임이야. 그럼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청원고 들어가고 청원여고 들어가고 상계고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개의 학교들이 들어가겠지. 노원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자, 이 청원고등학교라는 원소를 여러 명의 학생들로 쪼개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랑 같은 이치야. 이거 자체가, 이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야. 쪼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정리해볼까? 헷갈리는 거 있으면 여기서 개념 끝내고 가. 내가 계속 공부할 시간 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집합의 정의,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그리고 집합의 분류, 이거 세 개다. 이걸 중에 딱 정리돼야 돼. 집합, 분명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집합의 원소 개수를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분류한다.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유한 집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유한 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 이 n이라는 기호를 쓴다. 일단 이렇게 정리돼 있어야 돼. 이거 잘 이해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 집합의 포함 관계 하겠다.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이 두 집합 A, B를 잘 관찰해 보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이해되지? 자, 이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해되니? 자, 얘 볼래 얘? 자, 이렇게 C라는 집합이 있어. 자, 이 집합 C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C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나타낸다. 또 부정을 의미하는 슬래시를 둬서 C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알겠지?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세 가지. 자, 요새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1번 성질.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약속이야. 얘는 암기가 좀 필요하다. 얘는 암기를 좀 해야 돼. 왜냐면 이 첫 번째 성질을 부분 집합의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공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근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 안 되지. 이해돼?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래서 외운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능하지. 자기 자신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포함될 거니까. 되지?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지. B가 C의 부분 집합이니까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C에 속하지.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C에 속하니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C에 속하겠지. 따라서 A가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세 가지 성질까지 기억하죠. 자, 요 상황 한번 봐볼래? 자, 이거 어떤 상황이니? A가 B의 부분 집합,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 자,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지. 네? A의 모든 원소는 B에 속하고 B의 모든 원소는 또 A에 속하지. 어떤 상황이지? 그치. 두 집합 A, B의 원소의 구성이 일치하는 상황이지. 원소의 구성이 일치하는 상황이지.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원소의 구성이 일치하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인 관계.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해볼까? 자, 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구해봐. 종이에다. 자,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구해봐.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구해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 기준에 따라 구한다고 했지.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 두 개인 부분 집합, 세 개인 부분 집합을 구해주면 되지. 오케이? 구해보시. 집합 A의 부분 집합. 이제 못 때려. 집합 A의 부분 집합 구해라. 중요한 문제다. 먼저,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공집합도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하나지. 공집합. 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1, 2, 3 이렇게 세 개 나오지. 네? 원소 개수가 두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1,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세 개지. 그지? 자, 원소 개수가 세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총 8개가 나옵니다. 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한 개지. 사실 왜 한 개였던 거야? 3시 0대입니다. 네. 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3개지. 왜 3개였던 거야? 3시 1대니까. 원소 개수가 두 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3개지. 왜 3개 나왔어? 3시 2개니까. 원소 개수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1개 나왔지. 왜 1개 나왔어? 3시 3개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합 이해돼? 유창 이해되니? 네, 근데 저 공집합이 저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얘랑 얘는 네. 다른 집합이야. 아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하나인 거야. 얘는 뭐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그치? 자, 이거 다 더해볼래? 다 더하면 몇 나와? 8 나오지.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세제곱. 잘 봐봐. 자, 내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해. 내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해. 자, 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 2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각각의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몇 가지씩 나와?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봐봐. 3시 0부터 3시 3까지 합이 2의 세제곱이라는 거잖아. 우연일까? 저거 우연일까? 저거 우연일까? 수학에서 우연 나온다. 필연이야, 필연. 하나.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어.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있어.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볼게. 자, 먼저 원소 개수가 빵개인 부분집합 개수 몇 개? nc 0개.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 개수 nc 1개. 원소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 개수 nc 2개. 원소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 개수 nc n개씩. 이걸 다 더해주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원소 입장에서 내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 때 각각의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두 가지씩 나오지. 그치? 자, 2를 몇 번 곱해? n번 곱한 2의 n제곱게 나오네. 자, nc 0부터 nc n까지 합은 항상 2의 n제곱이다. 3c 0부터 3c 3까지 합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있던 거야. 되니? 여기까지. 이거 볼래? 자, A가 아닌 A의 부분집합이지. 그지? 이 녀석들은 A가 아닌 A의 부분집합이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A가 아닌 A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걸 A의 증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별거 없어. 그냥 A가 아닌 A의 부분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겠다.